임시정부 시절에 대한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김구 수반의 명령 하나에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중근이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거사에 성공해서 의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재판장에서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장군으로서 일본의 포로가 된 거다. 나를 죄의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책을 손에 놓지 않고 또 자기 주장인 글들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안중근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명을 다하지 않고는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인 고종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복은 권력을 진 사람일수록 죽을 때 괴롭게 죽습니다.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자기 사명을 다한 자는 절대 죽을 때 나이가 작고 오래 살고 적지 작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미션, 사명, 가슴에 닿아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러고 자기 죽을 자리까지 압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보험을 수백 개 엮고 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맑은 혼이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자기 일을 하루하루 즐겁게 일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자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도 직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무원도 있고 머리가 닿던 수재는 IT에 아주 고봉급자로서 대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찮은 청소부도 있습니다. 또 하찮은 철공소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보면 하찮은 것지만은 본인이 느끼기에 그 일이 내가 꼭 할 일이라고 믿고 이게 내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정의는 절대 중산층이니 상류층이니 하류층을 가져가지고는 행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알고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생존한 해 있는 이 신비한 나의 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질 때 행복은 계속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복은 쾌락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럼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면 몸이 상하고 또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 사명이 열중하면 그리 큰 돈이 안 듭니다. 남이 고되다고 하는 일도 그렇게 고되지가 않습니다. 또 힘이 육체적으로 든다고 하면 오히려 머리가 더 편해집니다.